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생관계법규의 이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이제 위생관계법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챕터 중에 제일 첫 번째 챕터죠. 식품위생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리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규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식품위생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출되는 문제들도 이 식품위생법에서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딱 하셔서 이 식품위생법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면 교재에 이제 파트 1 식품위생법이 나오고요. 총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그 안에 13장으로 이제 내용이 구분이 되어져서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총칙이 있고요.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벌칙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볼 거는 법조문에서 보면 항상 제1조, 2조에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용어 정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또 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로 돌아오셔서 3페이지예요.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에 대한 부분들 목적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은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첫 번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위생상, 위해 방지. 위해 방지. 가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이제 위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뭐 재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뒤에서 우리 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위해를 방지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자, 식품 영양 질적 향상.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쓰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요. 입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고 또 손으로도 써보고 들으면서 써보면서 이렇게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용어들을 좀 많이 바꿔내요. 뭐 예를 든다면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양적으로 바꿉니다. 이거 틀린 거죠. 질적 향상이라는 거고 식품 영양과 관련된 질적 향상 대신에 다른 용어들을 막 넣어요. 뭐 학교 급식에 뭐 질적인 향상 뭐 이렇게 들어서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에서 또 다루겠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정보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국민 건강, 증진, 도모하고 이바지한다.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쫙 나왔습니다. 자, 위해를 방지한다.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 영양과 관련된 질적인 향상,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것이 이 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 번 기출됐으니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식품위생법에서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식품이죠. 식품. 자, 식품도 여러분 최근에 기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 이러면 식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법조문에서는 이 식품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모든 음식물. 자, 먹는 건데요. 단, 가로 안에 뭐를 제외한대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용어의 개념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품 첨가물이죠. 식품 첨가물.
근데 요거는 식품 플러스 첨가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맛을 더한다거나 착색, 색이죠. 그다음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식품에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더 첨가되는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명백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주로 나오는 5총사가 있어요.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첫 번째가 식품, 두 번째가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5총사들이 계속 어떻게 묶여서 나오는지 요거를 또한 이렇게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이고요. 세 번째, 화학적 합성품. 자, 물리적 아니죠. 화학적입니다. 화학적 합성품. 화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외시키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것은 이러한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 외에요.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 바로 뭐다? 화학적 합성품이다. 자, 그 다음에 기구 갑니다. 기구. 자, 여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기구는 어느 밑에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목이 가와 나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렇죠. 식품을 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기구를 이용해서 옮겨 담고 덜고 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이나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요, 뭐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그 다음에 운반, 진열 요런 시리즈들이요. 어떤 거는 출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떤 거는 그 일부분만 들어갔다, 아니면 영업도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요런 어떠한 이런 단어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살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보기를 이렇게 한두 개 막 빼가지고 쓱 틀린 문장으로 이제 넣어버리면 엄청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해서부터 어디까지 진열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것으로서 그 기구 첫째 줄 설명을 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리고 그 밖의 물건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 기구 그리고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근데 이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가로를 쳐놓고 여러분 부연 설명을 할 때는 이 가로 안의 내용까지 같이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기구에 대한 걸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음식을 먹거나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해서 제조하고 제조해서 가공하죠. 조리하고 저장해서 나누는 소분을 하고요. 운반 진열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리고 그 밖의 물건, 여기서 그 밖의 물건은 이제 어디? 농업과 수산업에서 농업과 수산업 이 들어가죠. 그래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은 이제 제외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기 포장입니다. 용기 포장. 기구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덜어내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그거를 덜어낼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 혹은 이제 포장을 하게 되겠죠. 개념을 한번 볼까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뭐라고 한다? 용기, 포장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요. 공유 주방입니다. 공유 주방. 자, 이 용어는요. 이게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전에 뭐 다른 사이트든 어디든 촬영된 강의들을 보시면 이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보면요. 식품을 제조하고 채취 안 들어가죠. 이미 채취는 이제 넘어간 겁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저장하고 소분하고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것들 할 만한 장소나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잘 보세요.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여러 명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의 영업자인데요. 한 명의 영업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 한 명의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식품을 제조에서부터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데 영업자가 여러 명이어서 한 주방에서 같이 그것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의 영업자지만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바로 공유 주방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위해 나옵니다. 7번 위해. 자, 우리 식품위생법의 목적에서 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위해란 과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우리 식품위생법에 누가 나오나요? 그렇죠. 5총사 나옵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해쳤어. 플러스 해칠 것 같아 라고 하는 가능성까지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영업이에요. 영업. 자, 8번째 영업. 자, 영업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채취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우리 식품위생법의 5총사 중에서 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은 판매까지 그 다음에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하 식품 제조업 등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까지 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이 포장을 말합니다. 이게 영업인데요. 이 경우에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을 합니다.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영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영업자. 영업자는 어떤 개념이냐? 자, 영업을 하는데요.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굵은 글씨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허가, 신고, 등록 다 들어간다. 영업 허가. 왜냐면요. 이런 문제를 낼 때 요 세 가지 중에 일부만 내요. 허가나 등록. 뭐 신고는 안 된다. 혹은 뭐 신고. 이렇게도 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허가, 그 다음에 또 되는 것이 신고, 등록. 자, 허가도 빨간색. 신고, 등록. 자, 허가, 신고, 등록 중에 어느 게 제일 까다로울 것 같으세요? 네, 이거죠. 허가죠.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해주시오라고 디밀었을 때 보고 딴딴딴딴딴 허락을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만 갖춰서 신고 아니면 아예 그냥 등록.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영업자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이 나오죠. 10번째 식품위생. 그러면 식품 플러스 위생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보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식품 위생은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자, 누가 나오나요? 제가 말씀드린 식품위생법을 지키고 있는 오총사, 독수리 오용제예요. 이 5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자, 식품 위생을 또 어떻게 용어를 또 많이 바꾸냐면, 뭐, 식품 영양, 이렇게도 많이 바꿔요. 그럼 틀린 거죠. 식품 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그러면 여기서 집단이니까 여러 명이 나오겠네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집단급식소도 여러분 문제에 나오기 충분하거든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비영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 같은 경우는요. 그 법조문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로 학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인이긴 한데요. 특정 다수인일까요? 불특정 다수인일까요? 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뭐다? 특정 다수인. 이런 용어들 바꾸어서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다수인에게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게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음식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다음 각목이 나와요. 가에서부터 사까지 나오죠. 이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 시설로서 자, 누구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래요? 총리령 아니고요. 대통령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법규를 공부할 때는요. 어느 것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냐면 이 법 조항에 대한 이 명령권자가 누구인가?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 누가 주로 많이 나오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나와요.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허가인지 신고인지 뭐 등록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령인지 이게 대통령령인지 아니면 뭐 총리령인지 뭐 보건복지부령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대부분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많이 나오고요. 총리령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령이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좀 특이한 거 늘 그런 거 아닌 것들, 예외사항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법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데요. 이 다수인이 몇 명이래요?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특정 다수인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이런 시설인데요. 볼까요? 자, 기숙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후생기관. 여기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제가 하나 이제 스토리를 들려줄 테니까 그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나를 집어넣으세요. 나를 혹은 A라는 사람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취업이 된 거죠.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이제 취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어요?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뇌에 물혹이 생겼대요. 아주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 혹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 근심이 이제 많아지는데 보니까 수술비가 또 많이 들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도와주겠다고 와서 나섭니다. 어디서 나섰냐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서고요. 또 취업이 됐다고 했잖아요. 산업체에서 또 나섰고 또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자체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 그리고 이 학생을 내가 이렇게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하는 후생기관에서도 후원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있는 항목들 다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집단급식소가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자, 요것도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단계부터 어디까지 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각 단계별로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서 왜 그러냐면 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식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적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바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합니다. 자, 기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식중독입니다. 12번째, 12번째, 13번째 식중독. 자, 우리 식중독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법에서는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식품을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용 질환을 말한다. 균 자체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 이런 식중독이 있고요. 또 균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식중독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에요. 집단급식소. 급식소의 식단. 자,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음식명, 식재료 뭐가 쓰여졌는지,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립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 조리 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예요? 한 14가지 정도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기서 중간중간 이런 기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고 이 영역에서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서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법으로 넘어갈게요.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이에요. 식품 등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영업자 아니면 무슨 뭐 판매자, 뭐 수입자, 수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판매. 자, 그 판매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죠. 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한 제공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식품 등의 취급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은 채취에서부터 진열할 때 당연한 얘기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법의 나머지 삼총사 나오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은 어떻게 해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라. 그러니까 식품 5총사, 독수리 오용제 다 어떻게 다루래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라. 자, 사망을 볼게요. 1항, 2항에 따른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자, 굵은 글씨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네,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별표 2번 이상 기출이 된 영역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법조문을 공부할 때 특히나 우리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독특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리 있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등 우리 식품위생법의 5총사 취급할 때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조금씩 덧붙이면 되는데요. 자세히 좀 볼게요. 시행규칙을 통해서. 첫 번째 보세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자, 어디가 나오나요? 원료 보관실, 그리고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외부 아니죠. 내부입니다.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에 자,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거. 자, 여기에다가 모든 것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부패나 변질. 이제 부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썩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썩게 됩니다. 부패. 그다음에 변질은 변하는 거예요. 뭐가? 성질이. 그래서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이 변하기 쉬운 이런 것은 자, 어느 시설에 보관하고 관리하래요? 냉동, 냉장, 둘 다죠.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냉동, 냉장 시설 및 뭐까지 운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 시설 포함해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면은 뭐 머리카락 떨어지고, 뭐 비듬도 날리고, 먼지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도 튀기고, 머리에는 위생모를 쓰고, 자, 얼굴, 입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조, 가공, 이거 수입품을 포함해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 밑에 두 줄 내려오면 포장된, 그런데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을 해야 되고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어떤 거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이거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은 분할해서 판매를 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꽉 막히지는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다만 해서 여지를 좀 줍니다. 다만 그런데 뭐는 컵라면 그리고 일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또 많이 사랑하는 많이 먹는 호빵이 있죠. 이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어떻다? 제외한다. 반드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은 허가를 받고 혹은 신고를 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러한 컵라면에서부터 호빵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그렇게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항목이 또 예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세척하고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고요. 특히나 어떤 것들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냐? 뭐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류, 육류, 채소예요.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따로따로 각각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소비 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 규칙을 통해서 위생적인 취급, 식품 등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출 여러 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장 식품위생법 총칙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장이 나오죠. 두 번째 식품과 식품 첨가물. 자, 식품과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5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식품과 식품 첨가물 제2장으로 해서 같이 내용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4조예요. 4조 위의 식품 등의 판매 등은 어떻게 하래요? 금지. 그러니까 위의 식품 등은 판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4조의 제목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위의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식품들인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건지 좀 유추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하시면 훨씬 내용 정리가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이 4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가 나오는데요. 영업자는 뭐 영양사는 조리사는 아니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이 밑에 네모 박스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자, 뭐가 나오나요? 채취부터 나옵니다.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이것이 채취에서부터 진열까지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구 용기 포장은 아마 채취가 좀 빠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채취에서부터 진열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품들이 해당이 안 되는지 여러분 여기 3번 이상 기출이 됐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자, 이런 것들 위해 식품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것들 판매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이건 양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심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죠. 그래서 금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안 된다. 자, 두 번째,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자, 유독 유해 물질인데요. 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이러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이물질 아니고요. 어떤 물질?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도 안 된다. 가능성이 있는 거, 의심이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단서를 주네요.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줄여서 식약처장이라고 할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줄여서 식약처장이에요.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외가 된다. 유독이나 유해물질 들어있거나 묻어있거나 염려가 있는 것은 위해 식품이다. 다만 식약처장이 괜찮아라고 한 거는 제외가 된다. 자, 세 번째는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위해 식품이다.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안 된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첨가된 것 안 된다. 그 다음 5번째 볼까요? 제18조에 따른 이거는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과 관련된 법조항이에요. 이 안전성 심사 대상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나오죠. 농축,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위해 식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번째, 자, 수입이 금지된 거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도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7번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 이거 전문가가 아닌데 뭐 야매라고 해야 되나요? 안 되죠. 불법이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은 안 된다. 자, 7가지 영역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5조예요.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자, 위의 식품 안 된다. 자, 위의 식품 쫙 나왔었고요. 쭉쭉쭉쭉쭉 영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병든 고기, 병든 동물 고기, 동물 여기 넣을게요. 병든 동물 고기 등. 자, 요 법조항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주 언급이 됩니다. 판매 등이 금지가 되는데요. 역시나 자, 누구든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대통령령 아니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 자, 뭐가 나오냐면요. 이 5가지 잘 기억하세요.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뭐 한대요?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제조업죠. 제조.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병든 동물, 고기 등 특히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혹은 그 질병에 걸려 죽은 어떤 영역? 고기, 살덩어리죠. 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젖, 장기, 혈액. 자, 그러면 뭐 가죽 이런 거 어떨까요? 가죽. 이제 보기 이런 걸 많이 넣어요. 가죽은 될까요? 예, 여기서는 법에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요 5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은 오케이다. 진열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행규칙 제4조가 내용이 또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죠.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어떤 거냐. 큰 1번, 큰 2번을 보세요. 첫 번째 큰 카테고리를 보시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라 어떤 거래요?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가축 전염병. 가축 전염병 해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쫙 질병이 쫙 나오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겠어요?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우역, 우폐역, 구제역, 탄저, 기종저, 주르르르륵 해서 예, 가, 나, 다, 라 항목까지 쭉 나가죠.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예요.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카테고리 넘어가시면 더 있어요. 가나다라, 마까지 있습니다.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병 및 선모충증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식중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중독류. 제가 그냥 통칭을 해놓을게요. 식중독류. 가축 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쫙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병. 특히 이 파스투렐라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낯설은 익숙하지 않는 되게 특이한 병명이잖아요. 이게 출혈성 폐혈증, 뭐 폐렴 이런 것들을 또 유발을 하고요. 선모충증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 같은 거 덜 익히고 먹게 되면 이제 회충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가축 전염병과 제가 식중독류라고 썼지만 구체적으로는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병, 선모충증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6조 가볼게요. 6조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 어떻게 하래요? 판매 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기준 규격 이거를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행위 하지 마. 라고 해서 1호, 2호 이렇게 블랭크로 묶어놨죠. 어떤 행위?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이거 당연하죠.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 합성품의 첨가물이나 이런 물질을 포함한
것들을 식품 첨가물로 넣으면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기겠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이바지하는데 이 국민 건강 증진, 건강 여기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그러니까 1호에 따른 이 앞에서 얘기한 거에 따른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해서부터 진열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해라 말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이라고 뒤에 여지를 주고 있죠. 누가 식약처장님이 누구에 의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이걸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해요. 식약처장님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식약처장님이 전문가 그룹이겠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기준이나 규격 이런 것들이 원래 마련이 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심의를 했더니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거는 뭐야? 오케이죠. 이럴 때는 괜찮아.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준 규격이 정해진 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제6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6조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제 7조로 넘어가면 7조는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7조 있고 7조의 가지치기로 나오죠. 7조 2. 권장 규격 예시, 그리고 7조의 3, 농약 등의 잔류 효용 기준 설정 요청 등, 그리고 7조의 4, 식품 등의 기준, 그리고 규격, 관리 계획. 이렇게 7조가 이제 꼬리를 물면서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조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조리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위생관계법규 20문제 나오잖아요. 그 20문제 안에 들어가는 5가지 정도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볼 게 많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잖아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 자격 시험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내가 원활하게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첫 번째 이 법을 만든 목적,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핵심을 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래요? 첫 번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 두 번째는요, 식품 영양 측면에 있어서 어떤 향상, 질적인 양적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인데요.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가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진, 위를 가리는 그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정보 중에서도 올바른, 정확한 거죠.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거. 증진,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 여기 보호하고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서 그동안 기출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식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음식물인데요.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식물인데 이 중에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합성품,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하고요. 기구가 나와요. 기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어디에 해당되느냐?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주방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같이 봤죠.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의 영업자지만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우리가 공유 주방이라고 하고요. 또 영업자로 가볼까요? 영업자에게 있어서 영업을 할 때는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등록,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 등록이죠. 등록, 신고, 허가 세 가지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데 50명 이상, 한 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후산기관 이러한 장소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쫙 기록하고 관리를 해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식품을 추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식품 등의 취급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출이 되었으니 여러분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식품과 식품 첨가물로 넘어와서 제4조죠. 위의 식품 등 판매 등은 하지 말아라. 어떤 게 위의 식품이냐 해서 7가지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거 여러 번 기출됐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위에 유독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거, 다만 식약처장이 괜찮아 이러면 이거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거,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거,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이라고 판별을 받은 거, 판정을 받은 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입이 금지된 거,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거, 그다음에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은 위의 식품 등으로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제 질병이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에서 쫙 제시가 됐고요. 이제 식중독류에서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병, 선모충증이 나왔습니다. 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해서부터 진열하는 것은 안 된다. 자, 요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